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로써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렇게 주식명도 변경이 되셨는데 뭔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었고 이후에 상승 파동을 위한 또 차트도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좀 지칠 수 있지만 좀 버텨내시고 지금부터 1년 이상은 좀 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점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이렇게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죠. 실시간으로 이슈라던가 수급, 차트, 브리핑 이렇게 다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단기로 보나 장기로 보나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같이 좋은 날을 좀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무료방 이렇게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색깔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량주를 사는 것도 답이 될 수 없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만 쫓아다닌다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보다는 좀 계좌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무조건 빠르게 수익을 보려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좀 손실 덜 보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건 없이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모든 부분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시장을 보는 방법이라던가 종목 보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주식 조력자로서 앞으로 쭉 좋은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요청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이 정도로 시장과 테마 흐름을 좀 체크해보고 좀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원전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쏟아졌는데 주요한 기사 좀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였죠. 현재 인수위에서 2046년까지 국내 원전의 최소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임기 동안에 제도적으로 좀 못 받겠다라고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원전 강국으로서 2046년까지 이런 기조를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진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 원전 수명에 대한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 수명 종료 5년에서 2년 돼 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10년에서 5년으로 좀 앞당기는 이런 개정도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설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원전들도 기간을 10년 전부터 좀 수명 연장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롭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좀 미국이 폐쇄 위기에 처해 있는 원전에 또 7조 이상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금일 주가 상승 그리고 원전 테마의 이런 상승들 또 영향을 주는 듯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폴란드 원전 사업 제안서 오늘 제출했다. 한수원이 폴란드 루비아토프 코발리노 원전 건설 사업 제안서를 21일 폴란드 정부 측에 제출한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폴란드가 이번에 건설하려는 원전은 모두 6기로 폴란드로서 첫 번째 원전 건설 사업이기도 하다. 6천에서 900메가와트급 원전을 계획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경쟁자로 지목이 되고 있지만 최근 원전 수출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체코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수주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산 원전 수출 시장 전망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경우 2009년 아랍에미리트 수출한 바라카 원전 운영 사례가 있는 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현재 체코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또 보안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내년에 또 이런 사업자를 이제 선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나왔던 폴란드 같은 이런 경우도 좀 사업 제안서 오늘 좀 제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6기의 발주가 예상되는 부분으로 여전
역시 한미프가 수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던가 SMR, 뉴스케일 파워, 폴란드와 좀 관계가 돈독하고 좀 기본 설계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결정난 거는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만일 팀 코리아가 또 폴란드 수주를 딸 수만 있다면 1조 2천억 규모의 또 납품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중국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또 원전 프로젝트 3개를 짓겠다 그러면서 한 23조에 대한 이 투자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원전은 지난해 중국은 지난해 중국 내 원전 뭐 150개 이상 건설을 하겠다 이런 청사진 발표도 있었고 우리도 빨리 영향을 좀 받아서 12월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에너지 수급 계획에서 뭐 수명 연장이라던가 공사 재개, 원전 확대에 좀 유리한 조항들이 또 다시 나와 주어서 원전을 국내에도 만들 때 좀 도움을 받고 원전 수출하는 데도 뭐 투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 같은 부분도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은 먼저 원전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일부터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좀 쏟아지면서 원래 시간의 움직임이 별로 없는 이런 종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1.6%가량 이렇게 상승하고 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하지만 오늘 종가는 플러스 0.46%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나요?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좀 상당히 아쉬운 마무리다. 뭐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만 뭐 다행이다. 뭐 각자 평균 단가나 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가시는 게 좀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멘탈 관리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에너빌리티의 이런 흐름은 뭐 큰 폭의 이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의 이제 상승률에 비하면 오늘 턱없이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런 급등하는 모습도 좋지만 좀 적당히 올리면서 좀 꾸준하고 길게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좀 더 긴 관점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뭐 급등 이후에 또 다른 급락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도 중간에 좀 쉬어가는 모습도 주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뭐 무엇보다 단기 공매도 그리고 중기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뭐 4% 그리고 10%까지 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이고 또 오늘 확인해 보겠지만 대차도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좀 유지하고 상승으로 가려는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또 차트 같은 경우도 이런 거래량 대비했을 때 좀 추세를 잘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5월 10일이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이 전후로 좀 정책에 대한 영향권과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점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원전 수주에 대한 이런 가능성도 불과 1년 전과는 180도 이상 좀 달라져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았던 이유도 또 시장의 이제 흐름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넷플렉스에 대한 좀 주가 폭락에도 혼조세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약화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이렇게 좀 출발을 해주면서 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제한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하방의 모습도 뭐 특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과는 디커플링 효과를 좀 자주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좀 무난한 시장을 자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5% 그리고 코스닥은 0.08%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고 수급도 보시면 기관들이 좀 기본적으로 매수를 좀 받쳐준 채 외인들의 또 유무에 따라서 좀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거의 1239원까지 좀 올라갔고, 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조금 상승을 이렇게 좀 하면서 그래도 강 보합권에서 뭐 지루했지만 뭐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특정 강세 섹터에 좀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뭐 식료품이라든지 또 철강 이런 관련주들이 좀 이번 주 초반을 이끌었고, 오늘은 원전이나 또 폐배터리 또 이런 부분에 또 순환매가 빨리 돌면서 뭐 여기에 종목들이 좀 없으신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지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의 개선세가 좀 나와주면서 뭐 주가는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만족할 만한 거래량이라던가 공격적인 매수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뭐 3월 말이나 4월 초 개인 위주의 이런 매수세에서 그래도 기관과 또 외인 쪽으로 좀 바톤을 조금씩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 같은 경우는 29만 9천 주 순매도, 그리고 개인도 5만 9천 주 순매도가 됐고, 프로그램도 외인 따라서 한 20만 주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만 좀 유일하게 어제 이어서 30만 주 이상 이렇게 좀 유입이 되었는데요. 뭐 어제와 다른 점은 뭐 기관과 개인은 똑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또 외인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동반이탈하면서 추가 상승에 이런 힘이 좀 미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기관들의 수급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 금융투자도 12만 4천 주 이상 들어와 주면서 좀 주가를 계속 빨간불로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도 14만 주 가까이 좀 들어오면서 뭐 4월달 들어와서는 완벽하게 또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관이 좀 살아야 주가가 이렇게 계속 좋은 방향으로 살아날 수 있고, 뭐 외인과 그리고 프로그램만 뻘짓하지 않는다면 계속 괜찮은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보시면 5.79%로 좀 어제에 비해서 그리고 최근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고, 공매 수량도 오늘 38만 주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뭐 잠잠했던 외인들이 다시 좀 비율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공매 잔고를 좀 체크를 해보면 4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1832만 주로 전일보다 200만 주가량 급감했습니다. 뭐 3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공매 잔고가 2600만 주까지도 피크를 친 이후에 4월 들어와서 1830만 주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뭐 대차 거래를 보셔도 눈에 확 띄게 좀 줄어드는 수치인데, 체결이 56만 주 그리고 상환이 1827만 주가 되면서 잔고 수량이 4,800만에서 3,100만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잔고 금액도 1조가 계속 넘는 상황에서 6,700억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있고, 좀 공격적인 매수세만 붙어준다면 뭐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매도 대차 다시 주가를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볼게요. 최근에 이런 상승세가 또 기울기가 이전만큼 이렇게 가파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2만 원 바닥을 다진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다시 추세를 좀 반전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 종가는 좀 아쉽게도 0.46% 상승한 21,75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귀향이면 오늘 22,000원 위까지 좀 올라가면서 여기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현재 큰 이런 박스권 부분에서 중심부 부분인 21,500원은 유지해 주면서 점점 다시 23,000원에 좀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어제 500만을 좀 넘기는 수준이었고, 금일도 좀 660만 주 정도의 좀 음봉이라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 열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매수 매도가 조금씩 다시 활발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평선들도 다시 고개를 들면서 괜찮은 차트를 형성해 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좀 공격적인 이런 수급들과 거래량만 한번 터지게 된다면
또 급등도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기간은 5월 10일 취임 전후로 좀 한 번은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못해도 최근 단기 고점이었던 24,000원까지는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분위기를 꺾지 않고 유지하면서 좀 관망세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만약에 다시 여기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2만 원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또 세 번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 때 좀 들어가는 게 좀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뭐 매일같이 급등주만 잡아서 뭐 대박 수익을 노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꾸준한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이 수익 관리, 계좌 관리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